말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맞짱 토론 살살 합시다 시간입니다. 한때는 한 회사 선후배 사이였지만 이제는 살벌한 정치 토론 맞수로 마주한 두 분이죠. 전역 작가 그리고 세한대 배정우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 괜찮으셨나요?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있어서. 지하철로. 지하철로 오셨군요. 저도 지하철로. 네, 배 교수님은 벌써 한 2시간 전부터 네, 막 준비해야 된다. 네. 오늘도 뭐 아시겠지만 1분 30초 째깍째깍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살살 합시다 주제가 한 2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인사청문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먼저 작가님께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문회? 글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이 많죠. 생활비 60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네. 본회의 때 스페인 여행, 뭐 논문 문제 엄청나게 많은데 적어도 국민 앞에서 이제 죄송하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하더라도 또 변명을 하더라도 이 서울대 게시판에 있는 것처럼 너무 대충했다. 그러니까 좀 성의 있게 말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같이 했고요.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동안에 진짜 황당하다 싶은 게 국회의원도 60만 원으로 사는데 난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특히 목동에 있는 주부님들이 아니 머리도 집에서 자른다는데 네. 나 미용실에 가서 15,000원 주고 머리 자르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본인이 오늘 이제 300만 원이라고 다시 이제 고쳐 말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이상합니다.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생활비 가운데서 학비 빼고 뭐 보험료 빼고 뭐 집세 빼고 그런 게 다 생활비예요. 우리는요. 네네. 근데 그걸 다 빼고 남으니까 60만 원이고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생활비를 잡을 때 우리는 뭐 보험료, 뭐 예금 뭐 이런 거 다 넣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감각이 다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다요. 카드로 쓴 거는 60만 원밖에 안 쓰고 네. 캐시로 말하자면 240만 원을 썼다는 것이다. 네,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네. 본인이 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전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좀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떤 거죠? 60만 원 생활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한 28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왜 280만 원이고 60만 원의 이 차이가 나느냐라는 네.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분석을 할 때 집세, 보험료, 학비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720만 원. 남았더라. 이거를 이제 네. 12달로 나누니까 60만 원 됐지. 실제적으로는 본인은 280만 원이고 이 280만 원은 이제 통계청 2019년 가계 통양 조사한 걸로 가면 이제 3인 가구 평균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본인이 부족하면은 뭐 더 설득력 있게 소명을 해야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강요의 자격은 이제 2가지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전문성 네. 또는 능력, 또 하나는 이제 자질과 도덕성. 이 2가지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문성 또는 능력과 관련해서도 과연 본인이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박사도 도시공학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처 못다한 말씀 계속 좀 이어주시죠. 네. 네, 이게 본인이 이제 그 카드 내용만 60만 원이라고 한 거예요. 저도 네.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나머지 240만 원을 현찰로 썼다는데 요즘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모든 돈에다가 꼬리표를 붙이기 시작한 게 YS 정부부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카드로 뭐 마트에서도 장도 보고 인터넷에서 쇼핑도 하고 모든 걸 다 카드로 합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어떤 때 마트에서도요 5만 원 일부러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3개월 할부가 되니까 또 그렇죠. 때로는 5개월이 되니까 네네. 이게 보통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현찰의 비중이 또 높은가? 이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통장만 46개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정리를 뭐 해가지고 지금 30몇 개가 됐다 하는데 글쎄요. 60만 원이건 280만 원이건 뭐 너무 저기 검소하게 살고 돈이 없고 막 이러는데 이분은 세비는 또 그대로 저축을 한다는 게 저도 국회의원 2번 해봤지만 정말 그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불가사의하다. 네. 왜냐하면은 네. 사람 만나서
정말 정치 자금으로 쓸 돈도 있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승원 앵커하고 밥을 먹으면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면요. 전 정치 자금 안 쓰고 제 개인 카드 씁니다.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쌀 한 톨 없는 집에서 고가의 전기 밥솥이 46개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냄비? 근데 통장이 46개예요. 통장이 46개. 예. 여기까지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배 교수님 어떻습니까? 통장이 46개 상당히 많죠. 많죠. 일반인들하고는 일반적으로. 좀 거리가 먼 부분. 그런데 네. 이제 통장이 46개 자체가 뭐 부적절 사유거나 또는 이제 범법의 사유는 아니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나름대로 뭐 계속 낙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 개수가 46개나 됐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개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인정. 뭐 너무 제가 많다. 인정 안 할 이유도 없죠. 네네. 제가 뭐 황희 후보자 대변인도 아니니까 저는 평론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현찰로 다 썼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세후에 보니까 상당히 제가 놀랐어요. 네. 우리 전 의원님 이제 국회의원 하셨고 저는 안 했는데 세후에 뭐 1억 한 3,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뭐 그 정도 돈이면은 뭐 현찰로도 쓸 수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부적절한 부분 또는 뭐 결정적인 흠결 부분 이런 게 나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가 결정적인 거는 없고 의혹 수준만 있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왜 2017년 본회의 때 불참하고 네.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느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고 그러면 당시에는 안 알렸고 그리고 원내대표에게 다 허락을 받고 갔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요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자, 이 1억 3,800만 원을 이 3,800만 원을 세비로 받으니까 현찰을 쓸 수 있다? 글쎄요. 국회의원 중에 자기가 밥을 가령 먹었다고 해갖고 현찰 돈 세갖고 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현찰을 쓴다 하면은 국회의원들도 사실 이상하게 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현찰을 쓰지? 왜냐하면 꼬리표가 없는 돈을 쓰는 거니까. 네. 사실 우리가 떳떳지 못한 사람들이 현찰을 뭉치로 갖고 다니면서 쓰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본회의가 열릴 줄 모르고 자기가 스페인에 가족여행을 갔다. 이랬어요. 네. 다 좋아요. 그렇지만 본회의가 열리면은 우주선이라도 타고서 와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본회의 열린지 모른다고 해서 스페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족여행 즐기고 본회의 끝난 뒤에 왔다? 우리가 왜 이런 국회의원한테 월급을 줘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본회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황희 의원이 몰랐다. 그러더니 또 오늘 청문회 때 나 말고 딴 사람도 그때 여행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은 진짜 아까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관광공사 사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고 본회의가 열리는데도 네. 관광을 떠났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가족 동반으로. 네. 근데 저는 기가 막힌 게 전쟁 중에 군인은요. 네. 만약에 휴가 갔다가 그래도요. 뭐가 터졌다 하면 다 들어오잖아요. 전쟁 근데 왜 안 들어오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또 이제 스스로 네. 답변을 했으니까 저도 답변해야 공정할 것 같고요. 네. 보니까 황희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회의 출석률이 96%예요. 그런데 우리 전 의원께서는 국회의원 할 때 본회의 출석률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아마 100%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열심히로 얼버무린 거 보니까 96% 모자랄지는 몰라요.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96%면 그런 말씀은 실례예요. 아니 무슨 얼버무려요 제가.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잠깐만요. 제 발언이니까 또 본인 답변을 근데 그거 하세요. 얼버무린다는 말 하면 안 아니 되죠. 지금 말싸움하지 알겠습니다. 말자고요. 네, 본인이 96%.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얼버무린다고 저도 한마디 했는데 여행 간 적이 없어서 몇 프로 셀 필요도 없었어요. 아니 여보세요. 그거 네.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본론이 흔들리니까 부지런히 예. 본인 발언기에 참석하신 하시면 걸로. 되고요. 네. 96%니까 그렇게 이렇게 불량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찰 쓰는 것 자체가 범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 의원께서 현찰을 쓰면은 뭔가 좀 구린 데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실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찰 쓰는 것 자체가 범법이다 논리는 지나치다라는 범법은 얘기고. 아니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왜 이 후보자를 발탁을 청와대가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정책 기억력이 뛰어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산적한 문화예술 체육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앞에서는 네. 어쨌든 자질 문제, 뭐 도덕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이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장관이면은 뭐 문화예술, 체육 등등 관여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문성 네. 영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 전문성은 아까 배정호 교수도 얘기했지만 국토장관을 할 분이 왜냐하면 문화관광위 쪽에 한 번도 있어보지도 않았고 네. 그런데 이분이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가 됐을까? 근데 뭐 들리는 말에는 여러 분들이 이제 고사를 했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제 이분한테 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저는 오늘 청문회를 오늘 이제 제가 이 명랑 시사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국토부 장관 아니라 관광공사 사장도 하기 힘들고 또 이런 분이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가 국회의원을 한다고 할 때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목동의 재건축이라든가 이래서 말하자면은 자기의 공학 박사 학위 여기에 걸맞게 약속을 했는데 이분은 그동안 한 게 없고 또 보좌관이 연관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목동 주민 단톡방에 들어가 가지고 왜 자꾸 재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 집주인들이 재건축에 환장한 사람 아니다. 이랬는데 이상해 가지고 보니까 이분 보좌관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네. 과연 우리나라가요. 지금 뭐 K-팝이라든가 K-한류 네. 굉장히 문화적으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언제 하자가 정책적으로 오늘 정책적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전문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상임위 부분과 함께. 전문성은 아까 제가 그 부분 얘기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정책 기획 능력, 소통 능력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국난의 상황에서 문화, 예술, 또 체육, 관광계를 좀 돌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이 실세 장관이 될 것 같아요. 친문 핵심이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역량 발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위원장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현장 소통 능력이 상당 부분 인정받는 것 같고요. 네. 본인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학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산적한 부분이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30조의 손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광산업계는 16조의 손실이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대폭 예산을 좀 끌어와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2021년 예산은 3천억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본인이 앞으로 좀 예산을 또 확보하겠고 예산을 또 조정하겠고 이런 또 세제도 개선하겠고 네. 이런 부분을 본인이 실제적으로 이제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은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같은 걸 또 정착시킬 것인지 또 체육계 비리를 뿌리 뽑을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오늘 시간상- 정책적인 거를 이분이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네. 말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리나 근거나 이걸 대지를 못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 또 따님의 말하자면은 외국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국제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는 거죠. SFS.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딸이 엄마가 유학하는데 따라가가지고 말하자면 F1 유학 비자에다가 이 딸은 F2 동반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5년을 채워가지고 또 무료로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에다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자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이 따님이 자사고를 들어갔어요. 네. 그랬는데 아니 그동안에 교육의 서열화에 반대를 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교육의 서열화는 반대를 하지만 자사고 특목고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님이 자사고에 들어간 이유가 한국에 귀국을 해서 외국 학교에 들어가는데 티오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대기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한국의 자사고가 이 외국 학교에 들어가는 대기용으로 전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걸 보고 네.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딸이 자사고에 들어가는 걸 몰랐대요. 자기 딸이 자사고에 들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소통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음 다음 질문해 이슈로 주세요. 넘어가죠. 네. 인사청문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서울시장
후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나경원 후보가 신혼부부에게 1억 1,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 공약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좀 황당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황당하다, 이상하다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총재가 결혼 자금으로, 결혼 수당으로 1억 원을 주겠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아요. 1억 1,700만 원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결혼하면 4,500만 원, 출산하면 4,500만 원. 그리고 또 집을 구할 때 대출이자 3년 동안 100% 대납,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정작 본인은 문제가 되니까 이런 1,7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1,700만 원의 이자를 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이자요.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부분이 어떤 것이 맞는지 상대 경쟁 무엇인가. 후보들도 굉장히 헷갈린다. 그래서 네. 계산은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밝혀라라는 이제 문제를 받고 있고요. 네.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대폭 퍼주기 1억 1,700만 원 하는데 세금은 종부세도 깎아주고 보유세도 깎아주고 양도세도 다 깎아준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재정 수입은 확 줄어드는데 1억 1,700만 원이나 줄면은 그러면 돈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은 허경영 아닌가. 이런 지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공약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나경원 후보가 허경영 본좌의 대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뭐 쫓기는 듯한 기분이겠죠. 또 선거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요. 네. 보수의 아주 기본적인 가치 이거를 이 공약에다가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도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나경원이라는 말도 있고 당장 허경영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9년 동안에 1억 1,700만 원을 찌끔찌끔 9분의 1로 나눠서 주는데 네. 나는 결혼만 하면 한 방에 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하고 허경영 본자하고 네. 같이 토론을 그분도 서울시장에 나왔으니까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즉 복지라는 거는 집중과 선택이에요. 그다음에 복지라는 거는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수 정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나경원 후보나 또는 다른 후보들 네. 뭐 허경영 후보도 그렇고요. 결혼하면 꼭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꽤 많고 네. 그래서 다양한 가족제도의 테두리에서 좀 발전적인 성숙한 철학으로 공약을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나저나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 영입을 해서 이게 꼭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뭐 진대재 전 장관 영입 같은 경우는 뭐 나경원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대재 전 장관 같은 경우 불과 몇 달 전에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타진했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또 본인이 방향을 바꿔서 나경원 예비 후보의 고문 1호로 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비전을 쫓은지 가치를 쫓는지 아니면 이익을 쫓는지 이익만 쫓는 정상배가 아닌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나경원 예비 후보의 이 공약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정치 미래도 문제가 있지만은 당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뭘 보고 포퓰리즘이냐 하면은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이거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특정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느냐. 그러면 이런 게 포퓰리즘이고 네. 그리고 과거와 180도 입장이 달라지면 포퓰리즘이에요. 근데 과거에 나경원 이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할 때 퍼주기다 라면서 네. 대폭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을 한 7천억을 넘게 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쾌거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정반대로 본인이 지금 퍼주기를 하자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또 왜 나오고 있느냐.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짜장면 얘기하면서 강성 보수 얘기에다가 네. 이제 갑자기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나온 건데 앞으로 큰 국민의힘의 짐이 되지 않을까. 후보 단일화에도 큰 짐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일단 좀 드려볼까요? 진대재 전 장관 영입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글쎄 이제 진대재 장관은 물론 노무현 정부 아래서 네. 정통부 장관을 한 분이긴 한데요. 네.
그 전에도요. 저희들하고 많은 접촉이 있었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일로 통화도 했었고. 그러니까 진대재 장관의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어느 진영에 몸을 담는 거에 그렇게 개의치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실용주의자 또 컨포미스트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진대재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쪽에서 말하자면 비토당한 인물이다. 또 나경원 후보한테 이렇게 간 것도. 근데 지금 뭐 당장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오늘 제가 이제 황희 후보 이렇게 자료 찾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황희 후보 막 선거 유세를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많이 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본질도 지조도 근본도 없는 정치로 너무 많이 가고 있지 않는가. 근데 또 뭐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뭐 이분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정치가 네. 뭐 스윙 보터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치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중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정치는. 네. 바로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적인 진영이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게 끝내주셨어요. 살살합시다. 끝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전역 작가님하고요. 배종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